와, 딱 걸렸네. 여러분, 나 지금 일본 여행 가려고 환전해둔 엔화 세고 있었어. 아니, 예전엔 1,000원에 1,000엔도 안 줬는데 요즘은 엔화가 아주 헐값이잖아? 처음엔 신기했어, 진짜로. 우리 한국 원화 1,000원 정도면 일본 회사원이 먹는 라면 한 그릇이 뚝딱 나오는데 며칠 전엔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엔화가 왜 이 지경인지 궁금해지더라고. 안녕 친구들. 세상의 모든 돈 냄새를 맡는 하지만 본인 지갑은 늘 홀쭉한 경제 박사 개 박사야. 자, 다들 요즘 일본 여행 많이들 다녀왔지? 엔저 덕분에 초밥 맘껏 먹고 쇼핑도 신나게 했잖아. 명품 브랜드 옷 한 벌, 화장품 몇 개 사는데도 예전처럼 지갑이 텅텅 나지 않아서 신났다고? 근데 말이야, 이게 단순히 우리 여행객들에게만 좋은 일일까? 왜 일본 경제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지갑까지 위협하는지 궁금하지? 오늘 개구리 혓바닥처럼 핵심만 쏙쏙 뽑아줄게. 채널 고정. 자,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 전 세계가 국가대항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치자. 여기서 엔화는 일본 선수들이 들고 뛰는 바구니야. 그런데 이 바구니가 너무 가벼워진 거야. 바구니가 가벼우면 물건을 담아서 외국에 팔 때는 아주 가볍대 슝슝 잘 팔리겠지? 도요타 자동차, 니콘 카메라, 혼다 오토바이 이런 명품들이 이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남들보다 싸게 팔 수 있으니까 팔린다고. 일본 경영진들은 오쇼이라며 손가락을 튕기며 웃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일본은 자원이 거의 없어서 기름이나 식량을 다 밖에서 사와야 해. 광활한 사막도 없고 석유 유전도 없고 목초지도 별로 없어. 그런데 우리 바구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예전엔 바구니 한 개로 살 수 있던 기름을 이제는 2개, 3개를 줘야 살 수 있게 된 거야. 러시아산 천연가스, 중동산 석유, 호주산 석탄, 모든 게 터무니없이 비싸진 거지. 이걸 수입 물가 폭등이라고 불러. 일본 안에서는 물건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전기료도 올라가고 자동차 연료도 올라가고 일본 서민들은 엔저가 독이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거야. 겉으론 경제 호황이라고 웃지만 속으론 골병이 들고 있는 셈이야. 자, 여기서 라떼 이야기 좀 해보자. 우리 개 박사가 올챙이적 시절부터 엔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돈, 즉 안전자산의 대명사였어. 전쟁이 나든 경제가 망하든 테러가 터지든 일단 엔화를 사두자 하던 시절이 있었지. 왜냐고? 일본의 국가 신용도가 높았으니까. 일본은 기술 강국, 제조업 강국, 문화 강국이었어. 안정적인 나라라는 신호였던 거야. 2012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일본은 일부러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어. 엔화를 많이 풀어서 돈을 팍팍 찍어내서 수출 대박을 터뜨리자, 경제를 부활시키자 하는 전략이었지. 이때만 해도 일본 경제가 정말 다시 부활하는 것 같았어. 주식도 오르고 기업들도 호황이고 올림픽도 중계하고 희망이 가득했지. 엔저의 마법이 먹히는 줄 알았어.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변했어. 미국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일본은 빚이 너무 많아서 금리를 마음대로 못 올려. 일본 정부의 빚이 국내 총 생산의 200% 이상일 정도로 터무니없이 많아. 금리를 올렸다간 빚의 이자만 폭탄처럼 터져나올 거야.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돈들, 특히 투자 자금들이 이자도 안 주는 일본 돈 엔화를 버리고 미국 돈 달러로 갈아타자며 일본에서 탈출하고 있는 거야. 엔화는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라 불안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거지. 비극이야, 비극. 자, 이제 일본의 고통이 왜 우리 지갑과 연결되는지 도미노를 보여줄게. 우리나라는 일본과 수출 시장에서 라이벌이 많아. 특히 자동차나 철강, 화학, 반도체 같은 거. 일본 엔화가 너무 싸지면 외국 사람들은 일본 차가 이 가격이면 원래보다 100만 원이나 싸네? 라며 우리나라 차 대신 가격 경쟁력이 생긴 일본 차를 더 많이 사게 되겠지?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더뎌질 수 있어. 다들의 월급도 올라갈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더 무서운 건 금융시장이야.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돈을 엄청 싼 금리로 빌린 다음 그걸 미국이나 한국, 인도, 브라질 같은 고금리 나라에 투자해서 그 금리 차이로 돈을 버는 투자 방식이야. 예를 들어 일본에서 1% 금리로 1조 원을 빌려서 미국에 넣어두면
5% 이자를 받으니까 그 4%의 차이가 쏙쏙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 일본이 견디다 못해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이 자금들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 내 소중한 주식 계좌가, 내가 모아둔 펀드가 중동 싸움 때문이 아니라 일본 금리 때문에 파랗게 질릴 수도 있다는 소리야. 정말 무섭지 않아? 자, 친구들, 이제 알겠지? 엔저가 단순히 일본 여행 싸게 가는 보너스 타임이 아니라는 거. 이건 일본의 경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자 전 세계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야. 일본이 앓는 병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환율 변동에 귀를 쫑긋 세워야 해. 일본 여행 가서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내 투자 자산이 일본의 금리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 미국의 금리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공부하는 지적인 개구리가 되어야겠지? 여러분의 자산은 국경이 없어. 미국 주식을 샀다면 달러 환율도 신경 써야 하고 신흥국 펀드를 샀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붕괴도 신경 써야 해. 정보가 곧 돈이고 지식이 곧 방패가 되는 시대야. 개 박사가 앞으로도 이 복잡한 돈의 흐름을 혓바닥으로 낼름 잡아서 알려줄게. 나만 믿으라고. 그리고 혹시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이 기회야. 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일본 할머니들이 밤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슬픈 현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니까. 우리가 환율 차익으로 즐거워하는 동안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오늘의 엔저와 일본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줘. 여러분의 응원이 개박사에게는 연못 속의 맛있는 파리 한 마리보다도, 아니 혓바닥으로 낼름한 모든 벌레들보다 소중해.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돈 되는 주제로 만나자. 혹시 궁금한 경제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개박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설명해 드릴게. 그때까지 안녕.